안녕하세요. 똘스 오늘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눠볼 이야기는 부동산 주간 시황이 KB, 한국 부동산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동산 시황을 믿어도 되나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려고 해요. 같이 보시죠. 자, 데이터는 읽기 나름이라고 합니다만 2022년 등락률을 보게 되면 이제 작년이죠. 작년 초에 부동산 가격, 수도권, 서울 대부분 아파트 가격 메이저 급들만 보더라도 한 마이너스 30%, 심한 경우 마이너스 40%까지도 작년 상반기에 막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어요. 그죠?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KB 부동산 지수 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한국 부동산은 마이너스 7%.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평균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더 특이한 거는 이제 실거래가 지수를 보게 되면 이제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22%까지 찍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너무 베리에이션이 데이터마다 너무 크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지금 작년 연말부터 해갖고 부동산 가격 많이 회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3년 등락률 보게 되면 KB가 마이너스 한 5%, 그리고 부동산에서 마이너스 1.8% 이렇게 떨어졌다고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실거래가 지수 보면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 반영이 되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여러분하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지표들 간의 데이터 차이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네이버 뉴스, 연합뉴스 이런 데서 부동산 하락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KB 부동산 지수에 의하면 주간 아파트가 어떻게 하락했다더라. 한국 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어떻게 하락했다더라. 이런 데이터를 베이스로 뉴스들이 자꾸 양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 보면 부동산이 떨어지나 보다, 하락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영상으로 많이 퍼지고 인포메이션으로 많이 퍼지다 보니까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오르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거래가 지수가 한 9.47% 상승했단 말이죠. 실거래가 지수도 한 달 이후의 데이터입니다. 저번 달 실거래가 지수라는 데이터조차도 사실은 한 달 전 데이터예요. 네. 그게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지수는 2023년 지금 상승한 모습을 부동산원이나 KB 부동산 지표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과연 이런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쓰여진 뉴스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인포메이션을 믿을 수 있는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실거래가 지수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2022년도 초반에 엄청 떨어진 모습 볼 수 있어요. 엄청 떨어진 모습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가격 반등이 2023년, 2022년 12월 이때부터 반등 나오기 시작해서 지속적인 반등의 흐름을 지역별로는 다르지만 서울이 메이저로 빠르게 올라오고 수도권도 반등세로 접어들고 하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실거래가 지수에서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래량 보게 되면 물론 코로나 터졌을 때 아니면 코로나 터지기 이전의 거래량 대비는 거래량은 한 반토막까지도 심하게 나는 경우 보이긴 하지만 특징적인 거는 작년 11월을 바닥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회복하고 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거래량을 보게 되면 올해 3월달 거래량도 아마도 집계가 덜 끝났지만 작년 대비 높았을 것이고 지속적인 거래량이 작년 대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실거래가 지수도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이고 이런 것들을 뉴스화를 해야 사실은 명확하게 맞는 데이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 시점 언제였는지 따져봤더니 2022년 겨울이죠. 네.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그 시점 11월 12월 시점에서 바닥 찍고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 30% 40%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래서 바닥 찍고 올해 초 들어가면서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재 이제 금액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보게 되면 그 시점 제가 말씀드린 바닥이라는 시점에 최저 거래량 찍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차근차근 늘어나는 모습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비단 서울의 이야기는 아니고 지방 반등세가 약하긴 하지만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방도 그 시점 이후에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가격 폭등기다, 상승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바닥은 찍었다.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실거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단순 뭐 KB 부동산 지표, 한국 부동산 시황 보고서 떨어지고 있네. 뭐 전세는 오르지만 매매는 뭐 계속 떨어지고 있네. 뭐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재테크하는 측면에서, 특히 부동산 재테크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실수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결론입니다. 최근에 주택시장, 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뭐 코인 시장도 일부 그렇고, 그리고 자산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뭐 IT 버블이다, 뭐 버블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쉽게 금액 조정이 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산시장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주식시장이야 오르면 그만큼 또 조정받고 또 오르고 조정받고 또 오르고 이런 그림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아무래도 주식시장보다 반응 속도가 좀 느려요. 근데 지금 코스피 시장의 강세, 그리고 S&P 500, 그리고 일본 주식의 강세, 그리고 유럽 주식의 바닥 탈출, 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쉽게 자산시장이 곤두박질 칠 거다라고 예상하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금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고, 또 유가가 보여주는 흐름의 모습도 경기의 불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가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예측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올해 하반기 경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경기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 실제로 기업들의 ROE나 매출 수준 봤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 지금 1분기 지표들 나오고 있는데 지표들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네. 우리나라도 1분기 지표 3월 말 4월 초부터 발표될 건데 아마 그렇게 나쁘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2분기는 조금 더 나올 수 있고 3분기 하반기 갈수록 점점 더 경기는 좀 풀릴 수 있다는 점 착안하면 현재 주택시장의 반등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반기도 주택시장의 강보합세가 예상된다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청약시장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공급이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은 뭐 한 2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면 주택시장 지금 너무 암울하게 보고 지표들의 베이스 깔린 잘못된 뉴스들을 보고 그래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지금 너무 어불성설 시장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본인들이 타겟팅하는 단지나 관심이 있어 하는 단지가 있으면 실거래가 지표를 잘 보시고, 또 동간, 또 향, 조망, 또 층, 뭐 로얄층이다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가격 베리에이션도 크니까 너무 금액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물건이 그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 정도를 데일리는 아니어도 월간 지표로라도 이렇게 차근차근 보시면 조금 시장에 참여를 함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뉴스에 매몰되지는 말자. 이게 오늘 똘스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투자 하시고 좋은 내 집 마련하시고 모두가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똘스가 여러분하고 재밌는 이야기거리 가지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똘스는 다음에 뭐 할 거야? 똘스는 다음 시간에는 방배의 삼성 레미아 원페를라 대단지죠. 그 단지에 대해서 같이 무주택자분 그리고 유주택자분 청약할 수 있는 단지니까 같이 분석하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결론 너무 길었나?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